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는요,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해서 천연물 융복합 연구에 힘쓰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의 노주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단순한 먹거리 확보를 넘어서 바이오 산업, 에너지 기술까지 그 가능성을 넓힌 무궁무진한 농업의 미래. 새로운 미래 산업이자 국가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IT 기반의 농업을 접목한 천연 소재 개발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노주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키스터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천연물연구소 상당히 생소한데 어떤 연구소입니까? 저희 천연물 연구소는요, 네. 그 천연 자원을, 그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자원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천연물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 동물, 미생물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그 천연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천연물로부터 어떤 건강에 좋은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런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이제 산업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단계에 있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자가 우리 학창시절 배운 물상, 물리 그 물자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로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노주원 박사님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천연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기술 이전이 돼서 이제 기업이 제품화를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소재를 발굴하고 그것에 좋은 원료를 대량 생산하고 또 표준화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연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IT 기반의 그런 그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제 제품화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게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신 건가요? 제가 처음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IT 기술과 그 팜의 형태, 그 농업과 접목된 형태를 이제 범용해서 스마트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그것이 단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지금 이제 현대 이제 IT 기술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발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국내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농업과 ICT를 융합하는 이런 스마트팜 연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노 박사님 연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국내에서도 네. 많은 이제 농업기관이나 뭐 대학교에서 많은 이런 스마트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스마트팜 연구는 이제 하드웨어에 조금 치중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뭐 비닐하우스에 뭐 센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IT 기반의 장치 시스템을 달아서 이제 뭐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이 발달이 됐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스마트팜 1.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진보한 형태로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즉 작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성 작물, 고부가치 작물. 그래서 어떻게 잘 재배하고 키워내서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산업화하는가. 그래서 농가가 결국은 이제 경제성을 이제 좀 올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이 돼 있어서 그 이제 작물 생육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저희는 좀 중점이 돼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팜 2.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천연물 연구소에 이렇게 그 농업 기술하고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소재를 발굴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기업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말에 그 국내 제약회사에 간에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토종 산채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기술 이전을 받아갔으면 회사가 뭐
적어도 한 뭐 2, 3년 안에는 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제품이 계속 출시가 안 되고 계속 무슨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효능은 좋은데 이제 그거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끝났는데 문제는 그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천연물 원료가 대량으로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뭐 평창 일대 몇만 평의 농가와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는데 또 그거를 이제 2, 3년 정도는 이제 표준화를 실시해야 식약처에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인증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기후 환경이나 뭐 이런 토양 환경이나 이런 게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간에 좋은 기능 성분의 함량이 계속 들쑥날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표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2, 3년을 계속 고생만 하시고 이제 제품을 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능만 좋은 소재로는 제품화까지 가기가 너무 멀구나. 그래서 네. 그러면은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어떤 기술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그 플랫폼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은 뭐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유리 온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공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컨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곳에 직접 가서 영상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차세대 스마트팜을 만나볼 수 있는 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이곳의 유리온실에는 200개의 고추 화분이 자라고 있는데요. 일조량, 온도, 습도, 물의 양 등을 제어해가며 재배함으로써 최상의 품종을 키우고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3D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식물체 주변을 회전하면서 360도 중에 10도 간격으로 총 36컷을 찍게 됩니다. 그럼 그 36컷이 DB에 저장되면서 한편으로는 열화상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다른 3D 카메라에서 획득된 거는 3D 구조, 즉 고추의 가지 형태, 분화 형태, 꽃이 어디 달리는지, 몇 개가 달리는지, 그리고 잎은 몇 개가 달리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200개 고추 화분 각각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가 매일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이 되면 최적의 생육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의 물을 줬을 때 아니면 일조를 어떻게 관리했을 때 온실 내의 온도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했을 때 그 품종 자원이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고추 파종을 하더라도 이게 자라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개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다양한 개체 속에서 저희는 이제 가장 생육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고 뭐 이런 우량 종자를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농부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던 거를 저렇게 IT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날씨, 토지 상태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과 성분을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농업. 특히 대량의 균일한 원료를 필요로 하는 생산업체에 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인 스마트팜. 특히 식물 공장은 밀폐된 환경에서 LED 조명 장치와 양액 공급 시설 등을 설치해 병충해나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에서 원하는 식물을 수요자 맞춤형 품종으로 개발해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 공장의 최대의 장점은 굉장히 저희가 환경 컨트롤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기후 환경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저희가 뭐 기능 성분 증대 연구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재배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 자란 식물을 실험실로 옮겨와 화학적 실험을 통해 함유된 성분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추출물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그 어떤
효능을 가진 그런 천연물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과연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컬럼을 걸어서 저희가 그런 기능 성분들을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식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해낼 때 주로 쓰이는 이러한 성분은 스마트팜에서 재배해낸 기능성 작물의 성분을 추출해낸 후 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의 성분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요. 암세포에 천연 추출물을 침투시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합니다. 천연물이 그 세포 안으로 이제 침투가 되면서 어떤 항암 효과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한 48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되고요. 48시간 후 암세포의 상태를 통해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를 재배 과정에 다시 재전달해 더 나은 효능을 가진 작물을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 과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먹거리 생산에 그쳤던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다양한 천연 성분의 개발을 통해 농업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 이렇게 보고 오니까 마치 미래 농촌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 키스트 강릉분원 내 스마트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테스트 플랫폼으로 구축한 키스트 스마트팜은요. 마침 지난 6월 5일 날 준공식을 가졌는데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옥상에는 그 파일럿 테스트용으로 유리온실이 한 동 구축이 돼 있고 그 2층 구조에는 이제 식물 공장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고추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키스트 강릉 분원에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두고 재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고추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기능성 작물로 해서 산업화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고추 중에서 가장 이제 우량한 그런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작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 공장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이제 기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기업, 뭐 식품 기업, 뭐 제약회사 이렇게 많이 기업들이 5군데, 6군데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천연물 원료들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성 작물들을 저희가 지금 한 5종에서 6종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고추를 특별히 선택하게 된 것은 한국 사람이 고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선 테스트로도 고추를 고르신 건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음식이 김치고 또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고추나 배추 이러한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우량한 종자들을 확보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또 스마트팜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할 때 조금 배워야 할 모범 사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이 어디가 있을까요? 모범 사례라고 하면 이제 단연 이제 네덜란드를 둘 수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덜란드가 굉장히 이제 농업 강국이고 네. 그 농산물 수출국으로 해도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도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사람이라서 한번 이제 그 외국의 그런 우수 선진 그 농업 강국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4월 달에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고요. 지금 이러한 스마트팜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드웨어 쪽과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쪽이 아주 균일하게 서로 밸런스를 이뤄서 잘 발달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곳은 그 네덜란드의 호접란을 생산하는 공장을 갔습니다. 호접란이요? 네네. 난초 종류. 예.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선물로도 많이 하는 네. 그 호접란인데요. 그래서 그 호접란을 이제 공장이라고 이제 불러도 될 만큼 유리온실이 7헥타르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게 7헥타르요? 한 2만 평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규모의 유리온실 안에 이제 호접란을
파종,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키워 나가서 꽃을 피게 해서 그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면 출하하는 것까지 그 공장, 그 유리온실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2만 평의 어떤 그런 규모의 그런 유리온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상주하는 직원은 단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공장 있고요. 자동화. 예, 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품질 관리나 이제 자동화만 되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호접란의 그 생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꽃의 뭐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꽃잎의 개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동화 테스트하는 그러한 장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로 다 개발이 돼서 그 전체적인 자동화 하드웨어의 그러한 이제 디테일한 그런 정밀 생육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 결합이 된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네. 그 네덜란드의 그 많은 튤립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농업하고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이 스마트팜이 어떻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종자 개발, 데이터 기반의 정밀 재배, 생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종자 개발이란 말을 하면 어떤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그 종자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정말 농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옛날 말에 그 저도 이제 들은 말인데 그 농부는 굶어도 씨백에는 배고 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천연물 원료를 재배 생산하고 싶어도 종자가 없으면 네.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종자 자체가 우량하고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종자여야만 그것이 이제 대량 생산했을 때도 좋은 원료로 이제 그러니까 탈바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종자 개발은 이러한 이제 좋은 원료, 천연물 원료를 또 기능성 작물을 개발하는데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자 개발에도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네요. 예. 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밀 재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작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 작물입니다. 네. 계속 이제 천연물 산업과 연계해서 이제 뭐 기능 성분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함유된 그런 이제 고부가 가치 작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표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기능 성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배 조건을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재는 이제 식물 공장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뭐 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분, 뭐 온도, 습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조건들을 바꿔주면서 언제 이러한 기능 성분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지 이제 그런 네. 것도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작물에 대해서 하나의 재배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그러한 이제 프로토콜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기업에 그거를 이제 노하우로 드리게 되면 기업이 이제 나중에 제품화하는데 원료 생산은 이러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료 표준화가 되고 또 이제 원료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노 박사님 지금 프로토콜을 좀 재래 농민들을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프로토콜이라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성분이 높은 어떤 작물을 기능성 작물을 이제 농가에서 키운다 했을 때 이제 그 항암 성분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면서 이제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재배 조건을 저희 이제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찾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배 조건이라는 거는 뭐 온도, 습도, 뭐 양분, 뭐 토양, 뭐 양액,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러한 뭐 재배 환경들에서만 키우시면 특정 항암 성분이 이만큼은 나옵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그거대로 이제
키워서 이렇게 재배해서 기업체에 이렇게 납품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시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 하면은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요리할 때 이런 레시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음식이 나옵니다. 이런 거랑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작물 재배 레시피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재배하는 식물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배하는 식물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겠네요. 네, 그렇죠.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생산성 측면, 하나는 이제 품질 관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저희가 이게 농부가 아니면 사람이 이제 그냥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때쯤 씨를 뿌리고 이때쯤 뭐 비료를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때쯤 수확하면 되고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노하우에 의한 경험에 의한 농업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이제 저희의 지식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제 내년의 기후나 내후년의 기후를 저희가 사람이 막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노하우는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온 거고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하면서 농업을 하려면은 미리 이 데이터 정보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하나당 여러 가지 가뭄 조건, 무슨 뭐 이런 홍수 조건, 뭐 여러 가지 또 온도가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그러한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게 됐을 때도 저희가 이제 처방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가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감을 잡다 이제는 데이터를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지금 요즘 말이 많습니다만 빅데이터가 우리 농가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래서 저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쌓여야 도대체 빅데이터냐.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를 이제 정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뭐 품종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재배 환경, 그다음에 뭐 최적 재배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한 작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쌓이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그거를 아무래도 농가 쪽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실증을 하려면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면 그 이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농업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나중에 이제 농가에서 직접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것보다는 중간에 어떤 이제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농업기술센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시스템들을 이제 정부나 국가에서 활용을 해서 직접 농가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네.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농민들은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농민들은 그거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이제 현장 적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전 단계에 굉장히 네. 다양한 어떤 국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연구소라든가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하는 팀과 그 기술에 대한 축적한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걸 보급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필요하겠군요. 기관들이 네.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그 쌓인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농민한테 바로 가냐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 중간 단계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농업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국가에서 일부 이제 좀 시작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구축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가야 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처럼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연구소 그다음에 뭐 학교 그다음에 정부는 물론이고요. 네. 또 농업 기관들 뭐 하여튼 또 영농조합 뭐 굉장히 그 농산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컴플렉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연구하는 그런 범주 이런 융복합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스마트팜 1단계에서 일단 가장 기초를 깔았다 싶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천연물 고부가 가치 식의약품, 화장품 산업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최근에 나가도 많이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그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렇게 나온 뭐 천연물 신약도 한 7, 8종 되고요.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성 화장품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개발한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는 천연물 원물, 원료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천연물 원료를 국내에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중국 같은 그런 이제 값싼 노동력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임대, 토지 임대나 이런 것들이 싼 그런 나라들의 대량 위탁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국내 수요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런 면들이 힘들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여온 그런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를 들여와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기능 성분이 굉장히 없는 그런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때는 전량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원료를 수입해서 샀는데 제품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빨리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빨리 돌려서 대체할 수 있고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마음대로 좀 잘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고부가 가치를 위한 천연물 산업화 그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원료의 대량 공급이 굉장히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원료. 네. 원료의 그 대량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표준화 문제도 굉장히 그 심각하게 요즘 사회 이슈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백수호 제품 그런 것도 사실은 원료가 대량으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원료를 섞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섞다 보니까 그 원래 백수호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능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량 미달이 된다든가 안 들어 있다든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믿고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그 표준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팜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좀 진전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천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큰 성공을 거둬서 네덜란드에 비견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농업의 근간을 둔 나라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은 안 됐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IT 강국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다음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거를 접목시키면 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충분히 농업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아주 크다. 예, 예. 네. 네, 이제 스마트팜의 마지막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보니까 네트워크 기반의 농업 데이터 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생육하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얻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생육 정보, 그다음에 재배 환경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기능 성분에 대한 데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뭐 어떤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농업 현장에 적응이 돼서
적용이 돼서 그 농가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농업 데이터들을 이제 생산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농가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중간에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랑 같이 이러한 빅데이터,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저희 연구소는 이제 이러한 작물별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생산 관리하고 또 이제 농가에 보급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소에서 얻은 정보를 농업 현장으로 내보내는 단계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스마트팜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은 씨앗을 만들고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준다. 요거 같은데 네네. 그럼 이 스마트팜이 궁극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목표를 하나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산업체 기업들한테 이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천연물 원료를 규격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재배법 뭐 그런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기업에 기술 이전해서 기업이 빨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이것이 네덜란드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덜란드형 스마트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형 스마트팜을 이제 좀 개발을 해보자. 왜냐면은 네덜란드는 기후도 틀리고 토양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형 유리 온실을 그 하드웨어 자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후 환경과 토양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100% 이렇게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똑같은 작물을 심어도 생산성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 기후 환경, 토양 환경 이런 데 맞는 광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다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면은 농업의 미래가 정말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아주 거대한 영농 기업도 탄생할 것 같고 보시기에 한국 농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 농업은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이 이제 더 이상 그 경험이나 노하우에 근거한 어떤 노동이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 기반, 과학 기술 기반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농법을 배우고 뭐 농업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IT를 전공했든 뭐 BT를 전공했든 뭐 다른 기타 전문가라도 충분히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컨셉에 들어오면은 이제 경영이 가능해지고 이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 농업이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CD를 딱 집어넣으면은 고추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 매뉴얼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면은 네. 농사도 지을 수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분야든지 새롭게 개척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럼 지금 우리 스마트팜이 가장 처해 있는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스마트팜, 그다음에 농업 이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BT, IT, 농업, 뭐 기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벽이 있고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의 분야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서로 같은 문제를 논하는데도 이제 다른 안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이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놓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조금 한 목소리로 같이 가면은 굉장히 이런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빠른 시기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 박사님 말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노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흥분되는 걸 느끼는데 개인적으로 노 박사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천연물 연구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총괄을 하면서 천연물 연구에 접목을 시키면서 예전에는 그냥 좋은 소재만 발굴하면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고 이제 특허를 쓰고 이러한 개인의 어떤 성과 만족에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과 같이 이제 만나게 되고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나라 천연물 산업이 왜 글로벌화 못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제가 조금 보람을 느끼고요. 뭐 향후에도 저는 이제 이 천연물 연구에 중점을 두지만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연계해서 같이 이제 확장을 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농업을 1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은 것도 굳건한 성장 엔진으로 아마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군데나 갔다 전 오신 거예요? 3,300번 했어요. 3,300번이요. 근데 하루에 제일 많이 뛴 게 1,300km.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장수 비결이 뭘까요? 장수의 비결이라고는 안 죽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과 함께 노래자랑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그 프로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랬어요. 옷걸이를 안 빼고 옷을 입으셨습니까? 레코트 회사에서 판 검사하는 거. 네. 자기 본분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돼. 진정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은 고통이 따른다. 그걸 난 느꼈어요.